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소식들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지금 루시드 매장을 방문했거든요. 제가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루시드 스튜디오에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코비드가 여전히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지만 치사율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미국도 백신을 많이 맞아서인지 아주 많이 는 아니지만 참 신기한 나라인데, 그래도 이제 뭐 부스터 샷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차를 앉게 해주더라고요. 내부에 이제 운전은 아니고 여전히 예약을 걸어야지 first reservation을 하신 분들만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게 해주고, 그래도 일단 프로덕션 모델이 나와서 그걸 아버지와 함께 이제 본 이야기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FSD 가격을 올린, 아직 안 올렸습니다. 이제 곧 올린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일론 머스크 트윗을 얘기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찌 보면 이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진짜 중요한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테슬라 초창기 로드스터 모델이죠. 진짜 1세대, 진짜 처음 이제 설립 당시에 거의 그쯤 만들었던, 그때는 차대를 로터스 앨리스를 가지고 컨버전을 시켰던 겁니다. 지금 트윗에 보면은 이게 얼마나 좀 잘못됐었던지, 그러니까 기존의 휘발유 자동차를 이제 일렉트리카로 컨버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게 잘못됐었던,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시인을 했고, 왜 어느 정도나 잘못됐었냐면은 실제로 해보니까 결국에는 앨리스 파트의 5%만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를 새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테슬라가 완전히 다 갈아엎고 전기차를 완전 새로 셋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미 10년간의 그런, 그냥 그 다져진 구간들, 주식이 별로 변동이 없었던 그 구간이 그냥 허송세월로 보낸 게 아니라,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됐기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지금 내연기관들이 쉽사리 컨버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이미 테슬라가 1세대 모델을 통해서 그냥 만들어서 그냥 이게 실패한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5%밖에 안 쓸 바에는 차라리 다시 만드는 게, 스스로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구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 구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새로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런 로터스 앨리스를 초기 모델을 통해서 이런 것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고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 단계로 지나가는데 쓰면은 이런 엄청난 기업이 탄생한다라는 점, 이미 일론 머스크 트윗에서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트윗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FSD 이 가격이 현재 미국에서 이제 $10,000입니다. 추가를 하는데, 이게 지금 1월 17일부로 $12,000로 올린다고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밝혔습니다. 이게 미치겠는데요. 저는 뭐 기존에 아주 싼 가격에 샀으니까 좋은 일이죠, 기존은. 근데 저는 모델 S도 봤는데 거기에 지금 안 넣었거든요. 지금 빨리 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빤히 1월 17일 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이미 공표를 한 상황에서 안 넣기도 애매하다. 한 대는 없이 살고 한 대는 있이, 이렇게 좀 비교해도 해볼 거 했는데, 도저히 저렇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 넣을 수가 없다. 결국은 두 대다 FSD를 넣어야 될 지금 상황이 오는 것 같고요. 당연히 먼슬리 서브스크립션도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 올리냐? 이제 FSD가 이제 완전히 와이드 릴리즈 될 때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정확히는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사는 가격은 1월 17일 날 $12,000로 올린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 다 한정이고, 근데 결국은 다 올라가겠죠. FSD 베타도 그렇고 아직은 미국 한정입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코드, 그러니까 프로덕션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지금 이번 12,000불이 끝이 아니라, 이거 이미 옛날에 얘기하긴 했었는데, 자, 현실이 되니까 $10,000 이상은, 그러니까 안 올릴 줄 알았는데, 이게 12,000불 되니까 이제 $20,000도 가겠다는 생각이 이제 솔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차량을 빨리 사는 것뿐만 아니라 FSD를 빨리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지. 이래서 경쟁사가 이제 필요한 건데 뭐 테슬라의 수익성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FSD도 이제 현재 10.8인데 제가 이제 아버지와 이게 얼마나 좋은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10.9가 나온다고 그러고요. 다음 주쯤에. 그리고 11인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버전업을 하는 경우는 이제 다음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1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더 바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세츄레이션 되지 않고 꾸준히 지금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써보면은 하이웨이에서 멀지 가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는 사람같이 하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특정 상황인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이거 되나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하기 때문에 11에서 또 얼마나 점핑할지 좀 기대가 되고요. 지금 FSD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장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초행길에 마이애미도 참 아버지랑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 도대체 미국은 대도시마다 왜 이렇게 길이 이걸 처음부터 설계할 때 좀 하이웨이를 잘 설계하면 좋겠는데 정말 이게 만들면서 계속 그냥 이어붙이는 수준? 그러니까 너무 이 나가는 구멍들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가 그렇게 썩 시스테매틱한 게 아니라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연결한 느낌이 있어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운전을 헤매기가 진짜 쉬운데 FSD 베타가 그거는 정확하거든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어디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가이드가 명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특수한 핸들링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건 여전히 변하진 않았지만 정말 장거리 운전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특히 초행길인 때는 너무 도움이 된다. 이미 오토파일럿 자체만으로도 장거리가 엄청 도움이 되는데 많이 발전한 모습 지난 몇 년간에 돌이켜보면은 제가 처음 채널 시작했을 때 이 정도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V11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FSD와 연관돼서 이야기할 또 뉴스는 이제 테슬라 셈인데요. 결국은 1월 달에 조금이나마 이제 인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량 생산이 아닌데도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고 여기엔 아마 4680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럿 라인은 돌고 있는 거지 지금 엄청나게 양산이 안 되는 건데 물론 파일럿 라인도 장난이 아니지만 뭐 테슬라가 목표하는 규모에 비하면 진짜 파일럿 라인이죠. 한 10GWh인데 어떻게든 거기서 소량 이제 생산된 것으로 몇 대나마 인도를 하려는 것 같고 지금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메가 차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뭐 테스트 사이트 여러 군데 지금 슬슬 지금 확장하는 게 이미 뭐 뉴스는 차고도 넘칩니다. 결국은 세미는 1월 달에 펩시한테 이제 인도가 될 거고 지금 조금이나마 계속 이거를 돌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가 생각보다 빨리 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투심플입니다. 투심플. 저번 주에 투심플이 아주 조금은 놀랄만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제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데 클래스 A 세미 트럭을 가지고 이미 제가 I-10 그 미국의 텍사스와 LA 쪽 핵심 그러니까 미국 남쪽을 완전히 관통하는 주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입니다. 이미 여기서 허가를 맡았습니다. 한적한 이 물류 쪽 밤에 이 물류를 담당하는 밤에 가보면은 저도 예전에 한번 달려본 기억이 있는데 정말 많은 클래스 A 트럭들이 물류를 막 나르는데 이걸 무인으로 진짜 무인으로 사람 안 타고 테스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걸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성공하니까 투심플이 지금 DHL이라든지 유명 지금 물류 기업들이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여러 대형 기업들의 이제 수주를 따내고 있고요. 벌써 오더가 7,000대에 육박합니다. 이제 슬슬 이제 규모의 경제에 다다르는 모습이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이 회사가 전기 트럭을 만드는 건 아닌데 당연히 전기 트럭은 로드맵이 있지만 지금 기존에 세미 트럭만 개조를 해도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실제로 지금 투입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레벨 4 케이퍼빌리티에 이제 준하고 있고 지금 CEO도 밝히듯이
터미널 투 터미널입니다. 이거는 아예 사람이 복잡한 구간을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이 빨리 현실화될 것 같고, 복잡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 타고 내리는 그런 상황들을 핸들링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2022년에는 소량이나마 이젠 정말로 꾸준히 이런 테스트가 1, 2회성이 아니라 계속 I-10을 돌아다니면서 꾸준히 물류를 실제로 나르는 소량이나마, 그러면서 점점 벌써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을 한정짓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게 되면은 금방 자율주행 트럭들은 우리 주변에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트럭 드라이버가 굉장히 몸값들이 비싸고 이제 레이버 쇼리지가 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축이 I-10인데 벌써부터 그것을 이제 릴리즈 할 수 있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벌써 투입이 된다라는 게 정말 놀랄 만한 사실이고요. 이거는 진짜 현실이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는 빨리 오지 않더라도 자율주행 트럭은 즉 코앞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오히려 더 잘하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전기 클래스 A 트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 빨리 소량이나마 테슬라가 저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빨리 진전되고 있다. 정말 놀랄만한 사실이어서 트럭은, 택시는 안 오더라도 트럭은 코앞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테슬라와 CATL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가상하에 계속 인력이 충원되고 있고, 어느 정도냐면은 뭐 배터리 사이즈들을 보면, 공급할 사이즈들을 보면은 진짜 기가상하에는 조만간 배로 늘지 않을까. 그리고 CATL이 아마 공급할 배터리는 당연히 이제 FP 인산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에 이제 메가팩도 그렇고 에너지 스토리지도 그렇고 거기는 더더욱 인산철이 쓰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팽창할 조짐이 보인다. 진짜 200만 대를 향해서 꾸준히 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중국의 이런 협력으로 통해서 지금 미국에도 지금 인산철 공장을 질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현실적인 대안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게 맞긴 한데, 지금 이런 행보들은 인산철을 더 중요하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보다는 좀 더 아기자기하구나. 구형 우리 내연기관 차에서의 어떤 그 감도 그냥 갖고 있네. 그쵸. 이런 그 계기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테슬라는 결국 이거 하나인데 아주 심플한데, 네 엄마는 그런 건 훨씬 더 좋아하지만 심플한 거를. 근데 이거는 상당히 약간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을 들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적이 있네. 응? 상당히 이런 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가격이 얼마라니? 13만 9천. 내 가격이 너무 세다. 세긴 세죠. 근데 이게 몇 대나 팔리겠냐 이렇게 팔아갖고는. 이건 매니아를 위한 어떤 부분이 있지, 대중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10만 불을 넘어가면은. 근데 고급감은 어떤 것 같아요, 아버지 생각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면은 있지. 이 스펙은 테슬라 모델 S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나은가? 가격이 더 비싼데. 좀 느리죠? 조금 느리죠. 근데 주행거리는 훨씬 길죠. 주행거리 뭐 빨리 가는 거 크게 신경 안 쓰시면 이게 훨씬 더 멀리 가죠. 멀리 가죠. 간다. 근데 이건 그랜투어라서 이것도 한 500마일 찍을 거예요. EPA 기준으로. 500마일이면 굉장히 먼 건데. 많이 가는 거죠. 나쁜 거 같진 않은데 반응이 똑같이 느리네. 근데 내비게이션 하니까 이게 바뀌긴 하네요. 좀 이게 레깅한데? 이제 반응이 빠릿빠릿하진 않네요. 이런 것도 근데 송풍구 버튼이 여기다 만들어놨네. 이건 좋네요. 이런 버튼이 있다라는 거는. 글쎄, 그거는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내연기관 차에서 물려받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대로
어느 정도는 탑재 있어서 사람들한테 Here, if you wanna see the cameras, let me. I'm gonna just go around and close all the doors real quick. It should activate just based off of that. Give me one. 서라운딩 카메라에서 스타팅하고. 근데 이런 거 Should be working, but that's interesting. All it really does is it uses the camera all around the car to give you like a surrounding view of it. 서라운딩 카메라. Click auto park on the top right real quick, and then click surround view again. Interesting. Okay, I'm gonna look into that for you. Thank you. 이렇게 네, 뭐 에러가 있나 보네요. 공교롭게 이게 에러가 확실히 이거 꽤 신경은 썼네. 이런 내장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테슬라보다는. 근데 가격이 S가 얼마지? S가 지금 10만 불, 9만 5천 불? 9만 5천, 10만 불에 거의 다 왔죠? 결국 얘는 S하고 경쟁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고급감은, 근데 앞뒤가 아직 S를 못 앉아봤지. 아버지께서. S는 Yeah, usually pretty weird. 네, 뭔가 이렇게 터치 피드백은 없고 그냥 터치 패널이네. 그러니까 포르쉐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피드백이 테슬라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때 반응이 레깅 Mind doing me a small favor? 어떤 것 같아요? 아버지 생각에 이런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거는 사람마다 우리가 테슬라로 가면서 굉장히 조금 쇼킹했거든. 너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냥 딸랑 화면 하나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이제 그 내연기관차 때 가졌던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으니까. 313마일은 좀 임프레시브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적응하기에는 얘가 조금 더 이제 전기차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좀 편한 면은 있을 거야. 왜냐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느낌이고 이거 하나 더 있는 걸로 그냥 가져가면 되니까. 차는 좋은데 혹시 내가 너무 이런 일체형 스크린에 근데 모델 S도 전면 이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모니터가 두 개. 모니터 두 개로. 아직 아버지께서 이게 모델 S를 못 보셔가지고 근데 똑같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있는데 요즘 저기 벤츠도 그렇고 이렇게 와이드로 하게 가는 게 이제 유행 좀 비슷하게 됐거든. 그렇죠. 근데 약간 이거 벤츠. 커브드예요. 이거 보면 이게 약간 커브되어 있어요. 커브드로 돼 있고 나름은 꽤 신경을 쓴 거라고. 근데 이것도 벤츠에서 갖고 온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지. 또 비스무리하게 해놨네. 벤츠라든가 이런. 그러네요. 이런 거 이런 버튼들. 이게 다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 테슬라 처음 몰면서 이게 도대체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UI. 근데 얘는 이제 일단은 내연기관차 몰던 대로 몰면은 얼추는 쫓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토파일럿 하는 것들도 여기다 기능을 여기다가 해놨네. 그래서 이렇게 딱 켜면 딱 되게. 근데 테슬라는 딱딱 이걸로 하고 그런 걸로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근데 얘는 여기서 이걸 다. 근데 내연기관차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이건 딱 내연기관에서 온 거네. 그치? 그런 느낌이 물씬 나죠? 물씬 나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오는 데에 중간 어떤 징검다리로서는 이런 스타일이 조금 먹힐 수도 있다고. 왜냐면 너무. 근데 네 엄마는 좀 다르더라. 네 엄마는 아주 그냥 심플한 거. 너무 좋아하니까 심플한 거를 너무 좋아하다. 모델 3가 짱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델 S랑 비교해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어쨌든 올해 1월달이나 2월 초엔 받을 것 같으니까 더는 안 미뤄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더 일찍 받는 이유도 있죠 사실은. 네, 또 가서 비교해보면 될 것 같네요. 테스트 드라이브 가능한 거 물어볼까요? 글쎄. 안 될 것 같죠 지금 안 될 코비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안에 앉혀준 것만 해도 고맙네요. 글쎄. 전에는 안에 앉지도 못했어요. 그래? 근데 얘네들이 들어가 보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뒷좌석에도 앉아볼까요 그럼? 그러자. 네. 어떻게 그래? 아버지 나 몰라. 내가 안 닫았으니까. 내가 안 열었으니까. 이거 뭐 여기 버튼. 그냥 여기 버튼. 잡아당기면 되니까. 여기 버튼 있네요 이렇게. 요거. May I see the backside? Go ahead.
이런 백사이드도 조금 신경을 썼네. 아 테슬라도 뒤에 이게 모니터가 있죠? 이제? 그런가? 네, 이제 모델 이제. S는? S는 있죠. S는 있다. 그래도 상당히 이 신경을 썼고 이게 벌써 이게 착자감이 좀 다르죠? 착자감이 훨씬 낫지. Y보단 덜 안돼. 그 우리가 보통 벤츠나 이런 거 탔을 때의 어떤 그런 느낌들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 그렇죠. 동생이 산 응. 벤츠랑 좀 비슷한가요? 착자감이? 착자감이 거의 비슷하네. 이런 건 뭐지? 참 묘하게 라인도 좀 나와 있고. 그렇지. 근데 이게 약간 중간에 이게 있는 게 그러니까 옛날 테슬라 모델 3 방식인데 이제 Y로 통유리가 됐는데 난 통유리가 훨씬 넓어 보이고 좋더라고. 그쵸. 통유리가 좀 이런 거는 이게 살짝 모델 3인데 이게 조금 올드해 보이는 스타일인데. 옛날 디자인을 했던 엔지니어가 CEO다 보니까 아니면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지금 이 양옆에 굉장히 두툼하게 이렇게 해놨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튼튼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약간 올드한 그런 느낌도 있지. 전체적인 건데 이런 뭐 등이라든지 뭐. 근데 전체적인 거에 있어서의 뭐 내부 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마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우수하네. 근데 그건 가격에서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죠. 가격이 13만 불은 좀 세다. 아마 조금 더 줘야겠죠. 그래도 풀 텍스 크레딧이 그러니까 중앙정부 7,500불은 받으니까 10,000불은 못 받을 거야. 이제 저기 2,500불 더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안 되는데 한 7,000불 이상은 받으니까 대충 그거랑 이제 세금이랑 퉁치고 조금 더 내면 한 14만 불이면 차를 뽑긴 하겠네요. 14만 불 좀 넘네. 이야, 14만 불이면 이게 그쵸? 1억 한 7천만 원. 근데 나 같으면은 그런 플레드 뽑지 않을까. 근데 주행거리가 이제 500마일이라는 게 이제 강점. 테슬라는 400마일. 트렁크는 어떤 것 같아요? 실용성 떨어질 것 같네. 그쵸? 물건 넣기가 이거 좀 애매하다. 네, 좀 작죠? 나도 그게 좀 모델을 쓰면 위로 올리는데. 이게 좌석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뒤로 빼느라고 이게 그렇겠죠? 나온 말. 그런 거 같죠? 네, 근데 아래가 좀 똑같네. 네. 이런 게 있긴. 테슬라랑 비슷하네. 네. 근데 약간 더 깊네. 그래도 요 커버나 약간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네요. 네, 그리고 업데이트 하시고 계시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